이번 영상에서는 결산을 하기 전 선행해야 하는 작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정 과목에 대한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매출 원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원가 계정은 매출 원가 그룹에 있는 기본 설정되어 있는 계정을 사용하거나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을 수정해서 사용하는데요. 이때 매출 원가의 계정 구분과 관계 코드를 올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매출 원가를 보면 상품 매출 원가의 계정 구분은 매입 판매, 관계 코드는 146번 상품이고, 분양공사 매출 원가의 계정 구분은 분양 판매, 관계 코드는 152번 완성 건물입니다. 그리고 제품 매출 원가의 구분은 제조 판매, 관계 코드는 150번 제품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정 구분은 용역 매출부터 기타 판매까지 해당 매출 원가의 성격에 맞게 선택해야 하고, 설정된 구분에 따라 표준원가 명세서를 작성할 때 원가 명세서 유형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관계 코드는 계정 구분에 따라 설정할 수 있으며 해당 매출 원가의 재고자산 코드로 설정합니다. 즉, 제품 매출 원가의 재고자산은 제품이므로 제품으로 설정하고, 분양공사 매출 원가의 재고자산은 완성 건물이므로 완성 건물로 설정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매출과 같이 재고자산이 없는 용역 매출의 원가는 관계 코드를 설정하지 않는데요. 452번 도급공사 매출 원가의 경우 계정 구분은 용역 매출이고 이에 따른 관계 코드는 설정하지 않은 것이 확인됩니다. 참고로 계정 구분 중 임대 판매와 운송 매출도 관계 코드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회사 성격에 맞게 매출 원가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계정 구분과 관계 코드를 알맞게 세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코드는 매출 원가 계정뿐만 아니라 원가 경비에서도 설정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501번 원재료비를 보면 관계 코드가 관련 재고 자산인 153번 원재료로 설정되어 있듯이 관련 재고 자산 코드에 의해 결산 자동 분계가 이루어지므로 관계 코드를 누락하거나 잘못 지정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재고자산 저가법 적용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손실 또는 평가손실 환입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프로그램에서는 해당 계정 과목을 만들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기업회계 기준서 제10호 재고자산 규정에 따라 평가손실은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되고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원가에 가산됩니다. 그리고 평가손실 환입은 최초의 장부가액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손실과 평가손실 환입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제대로 표시되기 위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품을 평가하는 경우로 계정 과목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부터 추가를 해보면 해당 계정은 재고자산 그룹에 추가합니다. 계정 과목명을 수정하려면 상단의 계정 과목명 수정을 클릭한 후 입력합니다. 계정 구분은 6번 평가 충당금으로 선택하고 관계 코드는 차감될 재고자산인 146번 상품 계정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 그룹에 추가합니다. 상단 계정 과목명 수정을 클릭한 후 계정 과목명을 입력합니다. 계정 구분은 5번 재고평가 손실로 선택하고 관계 코드는 해당 재고자산인 상품으로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은 영업의 수익 그룹에 등록합니다. 회사 설정 계정 과목에 계정 과목명을 수정 입력하고
계정 구분은 5번 재고평가 환입. 관계 코드는 상품으로 설정하여 등록합니다. 이렇게 계정 과목을 추가했다면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통해 결산 분계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데요. 상품 매출 원가 쪽에 추가한 상품 평가 손실과 평가 손실 환입이 보여집니다. 상품 평가 손실을 처리하기 위해선 상품 평가 손실의 금액을 입력하고 상단의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결산 분계를 생성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12월 31일자로 조회를 해보면 결차 결대 구분으로 상품 평가 손실과 상품 평가 충당금 전표가 발생되었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는 상품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되어 상품 재고액은 상품에서 상품평가 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는 평가손실 금액만큼 상품 매출 원가에 가산되어 반영됩니다. 반면 저가법 적용에 따른 평가손실이 회복되어 평가손실 환입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도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 결산분계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상품 매출원가 항목의 평가손실 환입에 금액을 입력하여 전표 추가 버튼으로 결산분계를 생성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자로 조회를 하면 결차 결대 구분으로 상품평가 충당금과 상품평가 손실 환입 전표가 발생되었으며 손익계산서에서는 평가손실 환입 금액만큼 상품 매출 원가가 차감되어 반영됩니다. 결산과 관련된 계정 과목 설정을 모두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전기 2월 데이터를 체크해야 합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메뉴를 실행해서 차액이 0원인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차액이 발생했다면 결산이 완료된 전기의 재무상태표의 금액과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금액을 비교해서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하는 방법으론 마감 후 2월을 통해 제2월을 하거나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직접 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375번 2월 이익잉여금 금액과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전기 2월에서 차액이 발생한 상태로 결산을 할 경우 단기분 재무상태표에선 잉여금 차익 오류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전기 2월 데이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기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3번 이익잉여금 처분액 항목에 현금 배당과 이익준비금의 금액이 입력되어 있다면 처분 확정 일자로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처분 분계를 하지 않았을 경우 결산을 완료하더라도 재무상태표를 조회했을 때 처분 계획을 세운 금액만큼 잉여금 차익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이 처분 분계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으므로 일반 전표 입력에 직접 분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처분 확정일자로 차변엔 2월 이익잉여금으로 1억 1천만 원을 입력하고 대변으로는 미지급 배당금과 이익준비금 계정으로 분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면 잉여금 차익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당해연도 중간에 중간 배당을 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을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일반 전표 입력에 중간 배당에 대한 전표를 직접 입력하는데요. 차변은 중간 배당금, 대변은 미지급 배당과 이익준비금으로 분개합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조회하면 중간 배당금란에 금액이 반영되어 해당 금액만큼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부채의 평가 또는 정리, 사용 후 남은 소모품에 대한 정리, 선수수익, 선급비용에 대한 미경과 비용, 수익에 대한 계상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자동 결산되지 않는 기말정리 분개에 대해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전표 처리를 한 다음 결산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결산하기 전 선행해야 하는 작업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